안녕하세요. 전대환입니다. 전대환의 항암 일기, 혈액암 투병기 네 번째 영상입니다. 혈액암 진단을 받고 70일쯤 지났는데요. 이 시간에는 제가 요즘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암 환자의 음식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혹시 오해하실지도 몰라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제 이야기 요지는 혈액암 환자에게 이런 음식이 좋다, 그런 내용은 전혀 never 아닙니다. 그런 건 저도 잘 몰라요. 어떤 음식이 좋은지. 그래서 앞으로 뭐 병원에서 어떤 음식을 권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으로서는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1년 6개월 만에 몸무게가 20kg쯤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2월경부터 약 1년 만에 10kg 정도가 빠졌고요. 올해 2월쯤부터 6개월여 만에 한 10kg 정도가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 입던 옷들을 하나도 못 입어요. 바지 허리 둘레가 전에는 36인치짜리를 입었었는데 지금은 32인치짜리를 입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옷을 몇 벌 새로 장만했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들이 사준 건데 병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 옷을 얻어 입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여기서 여담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요. 연세가 90이 넘은 분입니다. 이 할머니가 제 아내만 보면 늘 물어본답니다. 신랑 밥 잘 먹어? 신랑 밥 잘 먹어? 그 할머니 생각은 밥만 잘 먹으면, 입맛만 잃지 않으면 큰 병은 아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도 뭐 동의합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살이 빠지기 시작한 것은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늦가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가렵기는 하고 잠은 못 자도 뭐 밥은 잘 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음식이든지 도무지 맛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언제 특히 심하게 느꼈는가 하면, 제 며느리가 수원 출신인데요. 수원에서 수원갈비 유명하잖아요. 값도 비싸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서 먹는데 도무지 맛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변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들이, 무슨 음식이든지 도무지 맛이 없어요. 입에서 당기지도 않고요. 속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뭐 좀 먹을 만한 것이 없겠는가 찾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찾아내서 먹기 시작한 것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동식혜였습니다. 안동식혜. 우리가 흔히 그 식혜 그러면 밥알을 삭혀가지고 달달하게 만든 음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고향이기도 한 안동, 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식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발효식품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료나 모양이나 맛이 전혀 다른 음식이에요. 식혜에 무도 넣고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넣고요, 고춧가루, 생강 같은 양념도 넣습니다. 거기다가 생밤도 가늘게 썰어서 넣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먹기 전에 잣을 띄웁니다. 그리고 땅콩 볶은 것도 얹어서 먹으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에요. 저 어릴 때 제 어머니가 겨울마다 해주시던 음식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발효식품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배 터지게 먹어도 전혀 탈이 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걸 누가 좀 만들 줄 알까 수소문을 해봤죠. 마침 제 딸아이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사돈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음식 도사였어요. 부탁을 드렸더니, 그리고 이제 그 안동식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잘 만들 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한 단지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먹어봤죠. 야, 이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어릴 때 먹었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사돈 어른한테 강습을 받고 레시피를 받아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그것만 먹었습니다. 거의 반년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영양소로 보면 꽤 빵빵한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에도 지장이 없고 속도 엄청나게 편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살이 쑥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름이 가까워지니까 저장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한동안 변화 없이 잘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이제 김치 냉장고에 그 오래 보관할 때는 거기다 넣었다가 또 조금씩 덜어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으면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으면 됐는데, 날이 무더워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 불 때까지 당분간 식혜 흡입은 일단 중단하기로 하고 대체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다른 거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메뉴가 조금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입에 맞는 음식이 그렇게 맛맛이 없는데도, 입맛이 없는데도 입에 맞는 음식이 뭔가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뭐 지금도 참 맛있게 먹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식성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육류나 생선 같은 것들, 이거는 제 식사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로지 채식만 하게 됐어요. 뭐 고기류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속에서 도무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동안 제가 혈압이 꽤 높았거든요. 최고 혈압이 180에서 200 가까이 찍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의사들마다 혈압약 먹어야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그래도 혈압약은 안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언제든지 재봐도 80에서 110 또는 120 정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 식탁이 바뀌었는데요. 여름 한때는 옥수수가 주식이었습니다. 계속 옥수수만 먹었어요. 간혹 떡이나 우리밀로 만든 빵도 먹었고요. 그리고 미숫가루, 이것도 즐겨 먹습니다.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잖아요. 아무 계절 타지도 않고. 그리고 미숫가루를 탈 때 설탕을 넣는 게 아니고 꿀을 넣어서 타는데요. 이것도 질리지 않는 음식입니다. 지금까지도.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 두유이잖아요. 두유는 왜 그런지 입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유가 그렇게 맛이 좋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시사철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과일이 나오니까 과일도 거의 주식 수준으로 먹습니다. 최근에 가을이 돼서 행복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땅콩이 나온다는 거, 밤이 나온다는 거. 이 땅콩하고 밤 이거 사다가 삶아서, 그 땅콩은 보통 볶아 먹잖아요. 근데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거 삶아서 먹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땅콩하고 밤 이거 삶아가지고 거의 주식 수준으로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이랑 반찬이랑 국이랑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세 모이만큼 먹는데요. 밥보다는 그 채소 샌드위치, 이게 훨씬 맛이 좋습니다. 이것도 자주 먹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중요한 음식이 있는데 꿀이에요. 꿀. 왜 밥 먹을 때 쓰는 밥 숟가락으로 오전에 2숟가락, 오후에 2숟가락, 그리고 저녁에 2숟가락씩 푹푹 퍼가지고 먹습니다. 이것도 무슨 뭐 제가 어디서 근거를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혼자 느낌에 굉장히 좋아요.
제 체력이 암 진단 받기 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나마 반이라도 남아있는 제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음식들은 뭐 그냥 저냥 먹는 게 아니고요.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양도 적지 않게 먹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입맛만 잃지 않으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대체 왜 암 진단을 받은 뒤부터 이렇게 잘 먹는데도 증세가 악화되고 있을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암세포가 다 빼앗아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로는 영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든지 맛있게 잘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거, 이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이죠. 10월 4일부터 서울 성모병원에서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오래요. 12주 동안 스케줄입니다. 글쎄요, 병원에서 어떤 음식을 권할지,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뒤에는 제 입맛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의 제 식습관은 이렇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린 거고요. 내일부터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뭐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돈 문제요. 암을 치료하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까? 그리고 암에 걸리고 나서 경제적인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뭐 저기 유튜브 방송을 한다니까 주변에서 꼭 당부하는 게 있는데 마치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달라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꼭 부탁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